오늘부터 배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구는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몇 안 되는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배구는 1895년에 미국의 체육교사였던 모건이라고 하시는 선생님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그 기원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재미있습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스포츠들이 미국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야구, 농구, 배구입니다. 겨울에도 운동을 하고 싶었던 많은 미국인들의 욕구에 의해서 제이 스미스라고 하시는 박사님께서 실내 경기장에 한쪽에 바구니를 매달아 놓고 그 위에다가 공을 던지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1891년 농구였고요. 이 농구를 보고 아이들이 거친 몸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수업하기에 다소 어려운 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칠지 않게 가운데에 네트를 쳐놓고 서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서 만들어진 운동이 바로 1895년에 만들어진 배구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배구는 네트형 게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트형 경쟁 활동은 배구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것들이 네트를 사이에 두고 하는 많은 경쟁 활동인데요. 축구나 농구나 이런 활동이 영역을 침범해서 들어가는 영역 침범형 경쟁 활동이라고 한다면 이 배구는 네트를 사이에 두고 하는 네트형 경쟁 활동입니다. 영역 침범형 경쟁 활동이 많은 체력 소모, 그러니까 상대방 땅과 내 땅을 왔다 갔다 하고 뛰어다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체력 소모가 필요하고 또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대신 부상의 위험성이 많겠죠. 왜냐하면 서로 땅과 내 땅에서 왔다 갔다 몸싸움도 하고 부딪혀야 되니까요. 반면 네트형 경쟁 활동은 내 땅과 상대편 땅이 정해져 있고 가운데에 네트가 서져 있기 때문에 상당한 안전성을 보장하는 활동입니다. 그렇지만 영역형 경쟁 활동에 비해서 결코 재미없지는 않습니다. 네트형 경쟁 활동만이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배구는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4대 프로리그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야구, 축구, 농구, 배구 이 네 가지 종목이 우리나라 4대 프로스포츠이고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이 배구는 구기 종목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메달을 획득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가 항상 메달권에 들어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는 세계 최고의 여자 공격수 김연경 선수도 있잖아요. 자, 우리 이제 배구를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구는 정식 경기는 한 팀이 6명, 다른 팀이 6명, 총 12명의 선수가 게임을 하는 형태입니다. 경기장 규격은 우리 편 규격으로 가로, 세로 9m 정사각형 형태고요. 우리 편 9m, 저쪽 9m 합쳐서 가로 18m, 세로 9m 정도 형태의 경기장에서 6명, 6명이 하는 것이 정식 6인제 배구입니다. 그런데 배구는 6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6인제 말고도 9인제 배구 경기도 있습니다. 물론 9인제 배구 경기장은 여기 폭이 10.5m인 경기도 있고 초등 분야, 중등 분야, 고등 분야에 따라서 경기장 규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배구의 지주, 네트의 높이가 달라지는데요. 공식적으로 초등학생들은 6인제 경기의 경우 2m를, 9인제 경기의 경우 1m 90cm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트가 여러분 팔 뻗으면 위에 닿을 정도, 그 정도가 되는 거죠. 원래는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수업을 하면서 배워보면 더 재미있겠지만 선생님이 혼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듣고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배구는 4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맨 처음에 상대방의 공을 보내는 활동, 그걸 서브라고 하고요. 서브된 공을 받아 올리는 것, 그것이 리시브. 받아 올린 공을 우리 편이 칠 수 있도록 올려주는 활동, 토스. 올려진 공을 상대편으로 다시 보내는 활동이 스파이크입니다. 그러니까 서브, 리시브, 토스, 스파이크의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배구는 몇 번 만에 넘겨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상대편이 서브된 공을 받아 올리는 순간부터
리시브, 토스, 스파이크 이 3번 안에만 넘기면 되는 활동인데요. 3번 안에 그러니까 한 번에 넘겨도 되고 2번에 넘겨도 되고 3번까지 넘길 수 있는 활동이 되는 겁니다. 배구의 규칙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겠지만 지금은 여러분 이 단계만 서브, 리시브, 토스, 스파이크 이 단계만 머릿속에다 놔두시고요. 우리가 차츰차츰 수업을 통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교구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배구공이고요. 여기 보이는 것은 가운데에 공기가 크게 들어가고 크기도 많이 늘려진 빅 발리볼이라고 하는 커다란 공입니다. 이 공과 이 공의 차이점은 둘을 던졌을 때 떨어지는 채공 시간이 이 공이 훨씬 더 길거든요. 상대적인 부피에 비해서 무게가 이 배구공보다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떨어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배구는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필요로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여러분이 배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배울 것은 이제 배구공이 아닌 커다란 공을 가지고 풍선공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배구를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배구를 하는 활동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추천드릴 동작은 바로 스파이크를 하는 활동입니다. 배구의 꼴찌라고도 불려지는 스파이크는 사실 가장 재미있는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활동을 할 거면 재미있는 걸 통해서 이거 재미있는데? 라고 하고 흥미를 붙이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것은 배드민턴 지주입니다. 배드민턴 지주는 높이가 150cm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팔을 뻗으면 전부 다 이 지주보다 더 위로 올라갈 거예요. 네트보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 위에서 여러분이 누구나 다 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연습하는지 한번 볼 텐데요. 친구들이 공을 가지고 와서 쓰면 선생님에게 공을 주고 선생님은 네트 위로 공을 올려줄 겁니다. 여러분 들어와서 편하게 스트레스 날리듯이 편하게 치면 됩니다. 빵! 좋아요. 자신있게 들어와서 힘차게 빵! 좋습니다. 자신있게 힘차게 빵! 잘했어요. 자, 이렇게 편하게 처음에 치는 연습부터 시작하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더 올려놓고 치는 것들이 한 2-3번 정도 반복이 되었다면 그 다음 활동입니다. 배구는 공을 치고 자신의 신체가 이 네트에 조금이라도 닿으면 반칙이 됩니다. 이 네트에 닿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서 치면서 날아가게 되면 이 네트에 건드릴 수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네트보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치게 됩니다. 자, 조금 떨어진 곳에서 치지만 날아가는 걸 치면 그래도 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점프가 수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수직으로 올라가서 때리고 이 앞쪽으로 떨어지는 건데요. 마지막 점프는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왼발 점프입니다. 왼, 오왼 하고 뛰어가는데요. 보여주면 왼, 오왼, 땅 때리는 겁니다. 그럼 맨 마지막 발이 어떤 발이라고요? 왼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발을 왼, 오왼을 맞추기 어려우니까 왼발 하나만 내딛는 동작으로 스파이크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 동작을 할 텐데 이번에는 선 안에 오른발을 맞춰놓고요. 선 안에 오른발 맞춰놓고 선생님이 올려주면 왼발 하나만 나와서 자신있게 때리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자신있게 때리는 거는. 좋아요. 자, 선에 발을 맞춰놓고 자신있게 나오면서 왼발 한 발만 딱 내딛습니다. 선에 자신있게 내딛고 왼발 하나만. 좋아요. 이렇게 스텝을 맞추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발로 나가면서 때리는 게 여러분 조금 익숙해졌다면,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익숙해졌다면 이제 스텝을 맞추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 스텝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왼, 오왼, 왼, 오왼 기억하십시오. 왼, 오왼인데 오왼을 빠르게 가져가는 겁니다. 보면 왼, 오왼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오왼, 오른발이 조금 더 빨리 차지는 겁니다. 왼, 오왼. 그 동작을 공 없이 한번 연습을 해볼 텐데 아까 전에 잡았던 곳보다 조금 더 멀리 가서 오른발을 앞에 놓고 왼, 오왼을 합니다. 왼, 오왼. 그럼 왼은 언제 올라가느냐? 공이 올라간 타이밍을 보고 맞추는 거예요. 왼, 오왼 하고 때리는 겁니다. 한번 동작 연습해볼까요? 준비, 시작. 왼, 오왼. 좋아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잘 맞춰놓고 오른발
오른발을 앞에 두고 자, 왼발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시작. 왼. 자, 그냥 걸어가듯이 가는 게 아니라 왼이 나갈 때 무릎이 구부러지는 겁니다. 구부렸다가 오왼 하면 튀어가는 거니까 왼 자, 잡아놓고 왼은 그냥 나가고 오왼 하고 구부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왼, 오왼 점프가 높게 가야 되니까 해보겠습니다. 시작. 왼. 좋아요. 자, 이렇게 스텝 맞추는 연습을 반복해서 여러분 스텝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스텝 맞추는 연습이 되었다면 스텝 맞추는 연습을 이용해서 똑같이 쳐볼 텐데요. 선생님한테 공을 주고 선생님이 그대로 위로 올려주면 왼, 오왼 맞춰서 쳐보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선수들도 거의 10년, 20년 동안 매일 똑같은 동작만 연습을 하는데 여러분이 1시간 동안에 이 동작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 김연경 선수보다 더 뛰어난 선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냥 신나게 때렸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잘했어요. 신나게 빵. 좋습니다. 신나게 빵.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때려보는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스파이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스파이크의 조금 더 이론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풍선공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기가 아주 편안할 거예요. 이 배구를 칠 때는 상대방 땅으로 공을 보내야 되는데 이 공을 보내는 활동 어느 부분을 쳐야 공이 상대방으로 가느냐. 공의 밑부분을 치면 공이 어떻게 될까요? 공이 위로 올라가겠죠? 공의 앞을 치면 반듯하게 가겠죠? 공의 윗부분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공이 아래로 내려가겠죠. 친구들이 치는 공이 대부분이 이렇게 멀리 날아가는 것 많이 보셨을 텐데요. 왜 그러냐면 공의 밑부분을 치면 공이 위로 떠오르잖아요. 밑을 치면 공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런 활동 때문에 치는 공이 대부분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이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을 밑으로 내려보내야 되겠죠? 밑으로 내려보내려고 하면 공의 어느 부분을 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위를 치면 공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배구는 특히나 스파이크 같은 경우에는 공의 밑부분이나 가운데 부분이 아닌 가운데보다 약간 윗부분을 치는 겁니다. 시계로 치면 여러분 볼 때 기준으로 적어도 3시보다 더 앞선 그러니까 1시, 2시 사이에 있는 공을 쳐야지만이 공이 상대방 네트 쪽으로 빠르게 내려가겠죠. 자, 기억합시다. 스파이크를 칠 때는 공의 어느 부분을 쳐야 된다고요? 공의 1시나 2시 부분. 1시, 2시 부분을 치는 겁니다. 1시, 2시 부분을 쳐서 감아질 수 있도록 치면 아마 빠르고 효과적인 공격이 될 수 있을 겁니다.